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 5번째 시간으로서 제4장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입니다. 먼저 1항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다. 즉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설치는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의 공급시설은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그리고 통신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설치 의무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자가 이를 부담하고요. 다만 제1항 제2호의 시설은 전기, 가스, 지역 난방 시설이죠. 그 시설 중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전기시설, 전기, 가스, 난방 중 전기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 지중선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봇대 있잖아요. 전신줄을 미관상의 이유로 다 지하에다가 공동관에다 넣는 거죠. 지하에 넣는 거를 지중선로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 즉 한전이 되겠습니다. 한전과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 시행자죠. 각각 2분의 1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설치 의무자인 한전이 100%를 부담합니다. 어느 경우에 눈에 보이는 전신주로 설치할 경우에는 그 수익자인 한전이 그대로 설치 비용을 다 부담하지만 시행자가 지중화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도시개발이 환지 방식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시설을 공급하는 자, 즉 한전이 3분의 2,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의 설치는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입니다. 자, 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는 그랬을 때 그 시행자가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있다면, 자,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도시개발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담금의 총액은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그 비용에는 해당 도시개발 사업의 조사비나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미포함되는데요. 자, 이렇게 부담을 시킬 경우에는, 자, 장관인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관할 외의 시군구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그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시도지사 간 또는 대도시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입니다.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 그 공동구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네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 다른 법률에서 봤죠. 바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왔고,
이때 이러한 내용들은 국토계획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앞에 말보다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에는 뭐 도로라든지 여러 기반시설들이 있지만, 이 도시개발구역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 기반시설을 이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때에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에 따라서 그 개발계획안은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나 상하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각각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공급하는 자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시설들이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가 된다면, 다만 된다면 시행자가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부담하는 이 비용 부담에 대한 계획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라서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는 비용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개발계획에 담지 못했던 그러한 기반시설을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서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추가 시설을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시행자가 그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추가 비용은 최초 실시계획 인가 시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만약 시행자가 스스로 기반시설 추가 설치를 요청하거나 시행자 요청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10%를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말이 조금 헷갈리죠. 시행자가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10%를 초과할 수 없고,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행자의 어떠한 사유, 그러니까 요청이 아닌 다른 사유겠죠. 그런 사유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설치하게 됐을 때는 10%를 초과하는 것이고, 시행자가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10%를 초과해서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다면,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담금 총액은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하면 안 됩니다. 5항. 지정권자로부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의무자가 비용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는 20일 이내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너네들 이만큼 부담해라고 통지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를 해서 조정을 신청하고요. 이때 지정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납부 의무자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설치 비용과 가산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9조 보조 또는 융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알아보면, 시행자에 따라 달라요. 법 제11조 제1항 1호의 시행자,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전부를 보조해 주거나 또는 융자를 해준답니다. 어떠한 비용들이냐면 항만도로철도의 공사비, 공원녹지 조성비,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사비, 도시개발구역 안에 공동구의 공사비, 그리고 이주단지의 조성비, 공공시설들이죠. 기반시설들. 이러한 비용들에 대해서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시행자에 대해서는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비용의 보조가 아닌 융자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시행자 누구였죠?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용수공급시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 비용의 전부와 그리고 하수도시설, 용수공급시설, 도로,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조를 해주네요. 비용의 전부는 아니지만 2분의 1까지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시행자에 따라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가 다르다는 사실이 있었고요. 제60조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등입니다. 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이러한 비용들 중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죠. 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조에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용처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융자,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보조융자, 또 이 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도시개발 채권의 원리금 상황 등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62조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입니다. 지자체장은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요.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한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시행령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고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1호부터 4호까지인데요. 채권의 발행 총액, 그리고 발행 방법, 그리고 발행 조건, 그리고 채권에 대한 상환 방법 및 절차, 이 사항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항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의 발행 총액과 발행 기간, 채권의 이율,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4장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마지막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